오늘 오랜만에 하늘이 파랬습니다. 또 좋았는데 언제 또 미세먼지 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미세먼지 대책 절실한 그런 시점인데요. 국회가 오늘 반갑게도 미세먼지 대책이 담긴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오늘처럼 푸른 하늘을 계속 볼 수 있을지 이분과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병훈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법안 이름이 재밌어요. 요새 3법이 유행하잖아요. 유치원 3법도 있고. 이 그러네요. 푸른 하늘 3법이네요. 네. 어떤 겁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와서요. 네. 그때 미세먼지 관련된 토론회를 16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막 아이들을 업고 엄마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예. 그 엄마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돌려줘야겠다. 예. 그래서 그 엄마들과 그리고 푸른 하늘을 원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만든 법이 푸른 하늘 3법입니다. 아우,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귀엽고 예쁘고. 어떤 법들이 있었죠? 제일 첫 번째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하나 있고요. 아, 예. 이 법은 작년에 통과가 돼서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범정부 차원으로 네.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환경부 혼자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총리가 진두지휘해서 모든 부처가 다 참여하게끔 한 게 특징이고요. 네. 또 이렇게 겨울철에는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고농도가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미세먼지 고농도 시에는 자동차 차량 운행 제한을 하는 그렇죠. 비상 저감 조치를 우리가 했죠. 며칠 전에 계속. 이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 미세먼지 특별법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우, 그렇군요. 예. 또 그리고 또 두 번째 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 법은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인데요. 예. 지금은 이 수도권에만 그 오염물질 배출량 총량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일정 기준 이상을 배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예.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공기가 훨씬 더 깨끗합니다. 지방보다. 그래서 부산이나 구미 이런 데 가도 미세먼지가 많고요. 예. 여수나 광양권, 충남권 이런 데가 서울보다 더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이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에 어디든지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곳에도 사업장별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훨씬 더 거기에서도 규제가 강해져서 그렇죠. 서울 못지않은 맑은 공기, 미세먼지 없는 자기 지역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뭐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앞으로 뭐 잘 또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서 또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네네. 자, 최근에 지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 제안을 했고 대통령이 수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부분 혹시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답다. 예. 일단은 그 범국가적인 기구를 구성하자고 손 대표께서 제안하셨고요. 네. 그리고 또 그 국가적인 기구를 반기문 전 유엔 총장께서 맡으시면 어떻겠느냐 추천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이 동남아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그 순방 중에 이제 이거를 흔쾌히 받아들였고요. 네. 저희 여당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께서는 우리 어쨌든 유엔을 이끄셨던 분 아닙니까? 전문성이 있을까요? 근데 그 뭐 미세먼지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문성은 우리 집행부들이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반기문 유엔 총장님께서 이거를 책임져 주시면은 주변국가의 문제를 저는 이 외교적 마찰 없이 풀어나가는데 적임자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중국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의 몇 프로를 차지한다. 이런 걸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경우가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저는 호흡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호흡 공동체. 예. 그렇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 저희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나라에도요. 예. 우리나라가 심각하면 또 일본에도 미칩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이 3국이 함께 미세먼지의 원인, 이동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함께 연구하고 대책을 만들 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도 국내에서 줄이는 건 국내에서 줄이지만 중국에서 영향받는 것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하는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이 적격이 아니실까.
아마 이런 생각으로 손학규 대표님이 제안하신 것 같고 네. 대통령께서도 흔쾌히 수락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실질적보다는 상징적 존재 이런 뜻으로 제가 들리는데 유엔 사무총장 했을 때 이 국가 간 조율을 잘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잘했었나요? 아니 제가 뭐 못되게 말하려 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네. 그때는 잘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셨다 할지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양국 간의 문제를 푸시는데 힘드셨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간에도 미세먼지 가지고 심각한데요. 네. 저희가 이 중국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해본 적이 최근 들어서입니다. 네. 2017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세먼지가 의제로 들어갔고요. 그렇죠. 그 결과로 18년 6월에 환경협력센터가 만들어졌고 한중 환경부 장관 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두 나라 간에 이 미세먼지에 관한 연구라든지 공동의 대책들에 관해서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과의 미세먼지 관련된 문제를 푸는 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네. 중국이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강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화 연결된 김에 좀 여쭙고 싶은 게 많습니다. 오늘 그 징계안을 의원님께서 제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일단은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네. 저희 당이 보기에는 이거는 국민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태극기 부대를 향해서 바치는 헌정 연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스로 태극기 부대임을 밝히는 커밍아웃 연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거는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좌파 독재, 좌파 정권, 좌파 포로 정권이다. 색깔론으로 점철된 연설이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공당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좀 품격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해서 뽑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치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을 마치 북한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저는 무시했다고 보고요. 네.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교섭단체 연설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망언에 가깝고 헌정사의 오점으로 저는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당은 또 이해찬, 홍영표 대표 또 징계안 제출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그럼 국회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분명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지만 또 싸운다고 이렇게 국민들은 싫어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예. 저는 적어도 이런 국회가 그 발언으로 아수라장이 됐으면은 네. 저는 교섭단체 대표답게 사과하고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좋지 이거를 계속 분란의 소지로 남겨놓는 것은 되게 좀 비겁한 행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적어도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옳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 국회에서 색깔론이 이렇게 횡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자 선거제 개편까지 제가 짧게 여쭤볼게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뭐 최대한 빨리 처리할 거다 연설을 했었는데요. 패스트트랙을 예정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한국당이 또 다른 안을 내놓는다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그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작년 연말에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자고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선거법이 개정된 후에 네. 권력구조 개편도 논의를 시작하자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끊임없이 논의를 하면서 저희 당과 야 3당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만 네. 한국당만 끊임없이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논의를 질질 끌었다고 볼 수 있고 방해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결국 그래서 엊그저께 내놓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내각제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없다. 그리고 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오히려 지역구를 늘려서 270석으로 하자는 이 지금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논의와는 아주 정반대 안으로 해방하는 안을 내놔봤습니다. 네. 내놔버렸습니다. 네. 저희는 더 이상 이거를 기다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있고 시한이 있기 때문에 여야 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가지고서 네. 패스트트랙을 먼저 이번 주에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당이 이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 안이 있다라면은 저는 패스트트랙이 올려진 상태에서 저는 협상을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이 두렵다면 빨리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안을 갖고 오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나경원 대표의 발언, 또 선거제, 공수처 문제, 또 5.18 망언 의원 징계 이런 부분들은 자유한국당 내일 저희가 또 연결을 해볼게요. 또 들어보고 또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